거주하는 집은 투기가 아니야. 거주하지 않는 집은 투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맞네, 그럴 수도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해서 집값이 안정된다, 되면 되잖아. 될 것 같습니까? 안 되니까 문제지. 왜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이 욕한다. 또 너 정부 정책에 맨날 딴지 걸고 어떻게 너 애가 삐딱하냐, 안 되는 것만 얘기하냐 그러는데, 저는 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주택자도 쪼이고 있잖아요.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근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원래 오래 보유할수록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취지가 지금 논의되는 방향은 오래 보유할수록 약간 불이익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정부의 방침은 오래 보유하는 건 안 돼. 오래 거주한 사람만 보상을 해주겠다. 한마디로 원칙은 있습니다. 실거주 원칙. 그러니까 거주하는 집은 투기가 아니야. 거주하지 않는 집은 투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론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살고 있는 집을 왜 가지고 있니? 단순히 생각하면 맞네, 그럴 수도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정의로운 말이기도 하고요. 거주하지 않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투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집이라는 게, 또 역지사지 해보자고요.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비거주 1주택이라고 합니다.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살지 않고 세입자한테 줬다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입자가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1번 사례, 돈이 좀 부족해. 내가 3억이 있는데 집값이 6억이야. 전세가 3억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은행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데, 나는 부모님 집에 살아도 돼. 그 집에 나중에는 내가 들어갈 건데, 당장은 내가 부모님 집에서 어떻게 좀 삐대가지고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러면 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뭘 내야 되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됩니다. 전세를 주게 되면 이걸 이제 세입자 대출이잖아요. 이게 무이자 대출이잖아. 세입자 금융, 사금융이잖아요. 내가 이자를 주는 대신에 세입자는 내 집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럼 나는 그 집에 안 살면 이자를 안 내도 되잖아, 은행에. 이득이야, 안 이득이? 이득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부모님 집에 살면서 돈을 더 모으리라. 그래서 한 3년 모아서 5년 모아서 세입자 전세금 마련해서 세입자 보내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리라 하시는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분이 투기를 했나요? 아무리 봐도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리 사서 세입자 주다가 3년 5년 후에 내가 돈 벌어서 세입자 보내고 들어가겠다는데, 그게 투기입니까? 그게 투기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고. 자, 두 번째 사례는 살고 있었어. 이제 대치동이라고 할까요? 목동이라고 하자. 대치동 사례는 제가 여러 번 들었으니까. 목동에 우리 애가 생각보다 똘똘하네. 나 닮아서 공부 못할 줄 알았는데 와이프 닮아서 공부를 잘해. 그럴 수 있잖아요. 애가 똘똘하네. 그럼 이제 욕심이 생기죠. 이거 의사 한번 만들어 볼까? 이제 목동으로 이사 갑니다. 이제 집을 구하죠. 샀어. 애가 잘했어. 잘해가지고 이제 애가 졸업해가지고 부산대 의대에 간 거예요. 지방에. 그래도 그게 어디요? 갔어.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 끝난 거예요. 애는 부산대 의대 기수하러 가고. 우리 부부가 목동에 계속 사는 게 맞아요, 여보? 당신 직장이 저기 강남 쪽이잖아. 송파에 있는데 힘들지 않아? 나 힘든데? 우리 그러지 말고 차라리 여기 전세나 월세 주고, 당신 직장 가까운데 우리 2명 있으니까 좀 집 작게 임대 좀 저렴한 데 구하자. 합리적이에요, 안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죠. 반대로 가게 되면 직장이 잠실이라고 하니까 좀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럼 직장이 파주야. 출판단지 있는데. 그러면 파주 직장 근처에 내 집 아니니까 전세 저렴하게 구하면 목동에 전세금 받아서 파주에 전세를 가면 돈이 남죠.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해. 요즘 주식 좋으니까. 이득이야, 안 이득이에요? 뭘 봐도 이득이잖아. 이런 선택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파주에 내 집을 살고 있는데 애가 또 똘똘해. 근데 목동 집을 살 돈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집을 전세 주고 목동에 전세로 들어가야지. 왜? 팔면 나중에 내가 돌아올 곳이 없으니까. 이런 사례. 3번 사례 이게. 그 또 하나는 뭐예요? 해외 출장 주재원으로 가네? 3년 주재원 아니면 5년 주재원으로 간다, 외국에. 이 집은 그러면 공실을 비워둬야 가야 돼요? 아니잖아. 어떻게 해요? 세입자 주든지 월세를 주든지 전세를 주고 주재원으로 갈 수도 있고, 건강상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쉽게 말하면 정치인들 생각하면 돼요. 정치인들 지역구 막 이렇게 선거철 되면 옮기잖아요. 그럼 자기 집 팔고 할 때마다 팔고 사고 하나? 이번에 강원도로 혹시 전략공천 받게 되면 서울 집 팔고 강원도 집을 사가지고 거기 주소 옮기고 살다가 또 떨어져. 그럼 또 돌아와서 또 서울 집 살다가 다음에는 의정부 또 공천 받아. 그럼 또 의정부 또 가서 또 집 사? 그거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전세 주고 직업에 따라서 나름대로 직업이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이 다 투기예요? 생각해 보게 되면 역설적으로 이걸 투기로 간주하게 되면은요, 세입자들은 투기꾼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투기꾼한테 자금을 제공한 협조자예요, 세입자는. 그럼 세입자가 잘못이에요? 투기꾼한테 돈을 빌려줬다니까? 잘못했잖아요. 단순히 논리로 따지면. 그럼 잘못한 거 뭐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고요. 비거주 1주택자, 특히 장기 보유한 사람들은 투기가 아닙니다. 부동산에서 투기는 뭐예요? 단타. 주식은 단타를 쳐도 되죠. 하루에도 사고 팔고. 정신 하나도 없더라. 주식 한번 해보니까 이건 사라, 팔아라, 막.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정신이 혼미스러운데, 부동산은 장기 보유하는 게 실거주, 실소유입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제가 알기로는 1988년도에 아마 생긴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08년도인가? 제 기억으로는 1988년도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생긴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취지가 뭔지 아십니까? 취지가 투기에서 보유로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을 때는 이제 막 80년대도 집값 상승만 따지면 지금보다 80년대가 더 많이 올랐어요.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올림픽하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절대적인 수요가 막 증가하다 보니까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사고 팔고는 엄청 했나 보지. 그때는 양도소득세도 85년도인가 86년도에 처음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가 엄청 생겨.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만든 거예요. 제발 집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10년 보유하게 되면 양도세 깎아줄게요 라고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등장을 합니다. 외국 사례를 볼까요? 진짜 우리도 선진국이지만 외국에는 우리보다 더 뿌리가 깊잖아요. 우리는 6.25 전쟁 끝나고 사실 한 80년밖에 안 된 신생국가이고, 외국에는 그래도 몇백 년 정도. 어떻게 보면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미국보다 깊은데, 이 단절을 생각하면 미국이 역사가 더 깊어요. 미국은 250년, 30년이 쭉 이어온 거고, 우리는 6.25 전쟁 때 완전히 리셋되고 새롭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근데 이제 외국 선진국 사례를 보게 되면, 외국도 장기 보유하게 되면 혜택을 줍니다. 우리만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요. 외국도 줍니다. 일본도 장특 공제가 있다라고 하고요. 양도세만 하더라도 우리는 최고 세율이 45%입니다. 기본 세율이 6에서 45%. 이것도 2014년 전에 35%였는데 야금야금 올리더라고. 이게 올려서 지금 45%까지 야금야금 올리대. 저는 얄미워 죽겠어 진짜. 근데 일본은 30%입니다. 최고 세율이 5년 보유하면 15%로 더 낮아집니다. 장특 공제도 있는데 세율도 낮춰줘요. 왜? 투기 아니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세금 깎아주는 게 있고요. 1년 미만과 1년 이상이 또 세율이 다릅니다. 37%에서 20%로 낮아지나? 아마 그런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물론 공제 금액도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22년 지나면 비과세가 됩니다. 딱 22년이 아니라 1년에 몇 년에 몇 %씩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올라가서 전액 비과세를 해줍니다. 22년 보유하게 되면. 독일은 2년 거주 또는 10년 보유하게 되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럼 외국 선진국은 장기 보유하면 왜 비과세를 해줄까요? 투기가 아니니까. 그럼 왜 해주냐면, 자 생각을 해보자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사례를 들어볼게요. 5억에 샀어. 20년 전에 2006년도에 이제 5억에 강남에 경남 아파트를 삽니다. 20년이 지나서 이게 40억이 됩니다. 원밸리가 된 거죠. 실제로는 40억 다 합니다. 더 비쌉니다. 25평도 40억 넘으니까. 아무튼 계산하기 편하게 40억 하자. 60억 하면 또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진짜 그때 살 걸 이런 마음도 드는데, 일단 40억을 하자고요. 자, 35억 남았어. 장특공제 12억까지 비과세를 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 보유, 10년 거주하면 80% 받으면 2억 정도 세금을 냅니다. 내 친구가 이제 이랬다고 쳐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 친구가 35억을 벌었는데 세금을 2억만 냈대요. 야, 진짜 국가가 뭐 하는 거지? 내 친구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우리한테 복지로 좀 나눠줘도 모자랄 판에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들 수 있어. 친구가 소고기도 안 사주네, 집 팔아서. 자랑만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수하는 거는 괜찮은데, 친구가 그 얘기를 합니다. 친구야, 들어봐. 내가 35억 중에 2억 세금 내고 33억 번 거 같이 너 벌었잖아. 자, 생각해보자. 2006년도에 5억이 얼마였을 것 같니? 2006년도에 5억? 그때는 마포 아파트가 5억 정도 했습니다. 공덕동에. 공덕 삼성 이런 아파트들. 또 그게 지금 얼마입니까? 20억 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한 4배 정도는 올랐죠. 3배, 4배 정도. 그렇게 따져보면 15억이나 20억 정도라면 실제로 이분이 35억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게 아니라 한 20억 정도 얻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달라지잖아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보게 되면 확 줄죠. 35억에서 15억, 20억을 이제 빼버리게 되면 이렇게 주는 거죠. 한 20억 정도 벌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20억 벌었네? 20억 벌었는데 2억 낸 건 너무 작지 않아? 그럼 친구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친구야, 잠깐만 들어봐. 지금 2014년도에 양도세율이 35였는데 지금 45%도 올라갔지. 나는 매년 못 낼 것 같니? 종부세 내잖아. 종부세, 양도세 필요경비에 공제도 안 해준다? 양도세 비과세 12억까지지 예전에 2006년도에 6억이었어. 2배밖에 안 올렸어. 물가 상승률 따져도 20억, 24억까지는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비과세 기준을 올려줘야 되는데 정부가 안 올리잖아. 누진세율 너 아니? 누진세율 6에서 45% 구간이라고 하는데 6% 받으려면 지금은 1,400만 원이야. 예전에는 1,200만 원이야. 20년 전에. 20년 전에 1,200만 원이 지금 이제 1,400만 원 됐어. 물가 상승률 따져보면 5천만 원 이하가 6%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인 증세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삥 뜯어 먹고 있다니까. 올려줘야 되는 걸 안 올려준 거야. 월급을 쉽게 생각하면은요, 20년 전에 월급을 200 받았는데 지금 220 주는 거예요. 600 줘도 모자랄 판에. 20년 전에 200은 대기업들도 20년 전에 한 3, 400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대기업 20년 전에 300 받던 사람을 350 주면 그게 올랐는 거야. 손실이지.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보게 되면 장특공제가 일정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리고 장기 보유하게 되면 또 오랫동안 관리도 하고, 외국에는 그런 거죠. 보유세가 높잖아요. 높은 보유세를 내고 그 집이 오래됐잖아요. 또 선진국들 유럽이나 이런 데는 고택이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세금을 내고 보유세를 많이 내고, 왜 그 동네의 인프라 사용료와 이 건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유세 내고 건물 관리하는데 너 고생 많이 했구나. 집을 방치하게 되면 빈집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보유한 사람은 잘했어 계속 좀 더 보유해, 우리가 양도세는 안 받을게 라고 해주는 겁니다. 개념은 좀 다르지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터무니없지는 않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장기 비거주 1주택에는 뭐 했냐고요. 세입자한테 줬잖아. 10년 동안. 다주택자도 마찬가지고. 그럼 10년 동안 내가 비거주를 했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세입자는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가 많이 올렸잖아. 임대사업자가 있으면 많이 안 올렸겠죠. 그래서 임대사업자도 다 명함이 있습니다. 긍정의 효과는 세입자한테 거의 안 올리고 집을 줬다. 부정의 효과는 그래도 집주인이 세제 혜택을 너무 많이 받았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설계를 잘못한 거야. 그럼 혜택을 좀 축소하더라도 임대사업자 제도는 유지하는 게 맞았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근데 정부가 지금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때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좋아요. 다 좋아. 그래도 목적을 달성하면 되잖아요.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해서 집값이 안정된다. 되면 되잖아. 될 것 같습니까? 안 되니까 문제지. 왜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이 욕한다. 또 너 정부 정책에 맨날 딴지 걸고 어떻게 너 애가 삐딱하냐, 안 되는 것만 얘기하냐 그러는데, 저는 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또 내가 비거주 1주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영등포에 집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전세 줬어요. 내가 10년 전세를 줬어. 그리고 거주는 2년만 했어.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 2년 보유, 규제지역은 규제지역 아니면 2년 보유만 하면 되니까 자 했는데, 정부가 비거주 1주택이라고 해서 감면을 축소하겠답니다. 나는 지금 어디 살고 있다? 대구광역시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직장이 여기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정부가 혜택을 줄인답니다. 팔아야 될까요? 팔아요, 말아요? 지금 양극화 때문에 10년 전에 내가 내려왔을 때 대구 집은 사실 한 5억 했다면 지금 또 한 7억 정도인데, 서울 집은 3배, 4배 올랐어. 그럼 어떤 선택을 해? 양극화는 더 벌어지는데. 그러면 영등포 아파트를 팔면 다시 똑같은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양도세 내야 되죠. 이제 대출도 안 나오죠. 인플레이션 방어도 안 되죠. 똑같은 집을 못 삽니다. 더 다운그레이드 돼서 서울 집도 사기도 어렵고, 토지거래 때문에 입주해야 되니까 살 수도 없고 사기도 어렵고, 그걸 왜 팔아? 바보야? 그럼 어떤 선택을 해요? 안 되겠다.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갑니다. 진짜로. 그래서 실거주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이제 2+2 할 거잖아. 2년 살고 집주인한테 연락하겠죠. 계약갱신 청구 사용하겠습니다. 미안한데요. 안 되겠습니다. 에? 왜 안 되는데요? 처음에는 된다고 했잖아요. 된다고 했는데 정부가 나보고 입주 안 합니다. 정부가 언제 그랬어요?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줄인다니까, 거주만 혜택을 주겠다니까, 그럼 내가 거주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네요. 세입자가 쫓겨나갑니다. 전세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집주인은, 그러면 서울처럼 좋은 지역들은 이제 집주인의 자가 비중이 쭉 올라갑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은 엄청나게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매물이 나올 수는 있죠. 어떤 분들이 파냐면 고령자들. 또 생각해보죠. 내가 나이 70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70인데 5억에 사서 40억이 된 거예요. 많이 올랐죠. 2년 거주만 했어. 2년 거주하고 이제 10년 보유했는데
정부가 혜택을 줄인답니다. 와, 그러면 내가 8년 거주를 해야 되잖아. 내가 지금 나이 70인데 8년 거주하게 되면 비과세 받으면 78세예요. 78세 돼가지고 비과세 받아서 돈 받아가지고 78세면 물론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살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 78세 이상이 되면은요. 제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제 아버지 보니까 식욕도 좀 많이 떨어지시고 친구 만나러 가시는 것도 좀 힘들어하시고 전반적으로 좀 행동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냥 손주한테 용돈 좀 주는 재미, 뭐 어쩌다가 친구 만나서 좀 이렇게 하는 그 정도의 낙밖에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뭐가 맞아요? 지금 팔고 지금 70이니까 70은 그래도 요즘 100세 시대 때 정정하잖아요. 팔고 유예를 좀 해줄 거니까 유예가 뭐냐면 바로 탁 자르지 않고 올해 말까지 올해 말이 지나면 예를 들자면 뭐 내년부터 비거주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감면 축소하겠다. 감면을 하겠다라고 하면 올해 안에 팔면 되잖아요. 그럼 70세 이상의 고령자 같으면 팔죠. 팔아서 35억 남은 거 중 2억 세금 내고 33억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33억 들어오게 되면 팔고. 자식한테 저 같으면 35억 들어오게 되면 애한테 한 3억이나 5억씩 이렇게 증여해주고 니들도 전세 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는 다른데 뭐 신도시라든지 교통이나 병원이 좋은 곳에 새 아파트 또 새 아파트 사는 거 좋으니까 하고 차도 좀 바꿀 것 같아요. 저는 테슬라 S 뭐 이런 거 자율주행 잘 되는 거 옵션 딱 달아가지고 친구 만나러 가면 자율주행 해놓고 이래 있으면 운도 침치면 안 돼. 가잖아. 친구 만나면 친구야 내가 소고기 사줄게. 너 웬일이야? 괜찮아. 이 정도는 사줄 수 있어 임마. 이렇게 되죠. 그럼 친구들이 자주 만나자 그래요. 사주니까. 아니 돈이 뭐 30억 20억 남았는데 소고기 먹어도 돈 남아. 그 ETF 넣어놔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고령자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40대, 50대 분들, 이런 분들은 거주를 선택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 고령자 집을 팔게 하고 싶으면 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 그 혜택 감면보다도 오히려 더 쉬운 방법들이 많죠. 뭐냐면 서울집을 팔고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 서울집을 팔고 고향에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를 산다. 미분양이 많으니까 산다라고 하면 양도세 감면해 줄게. 면제해 줄게. 너. 진짜요? 2억도 아니고 35억 너 다 가져가. 단 지방에 미분양을 사야 돼. 합니다. 나 같으면. 하지. 팔고 갑니다. 지방에 가서 그럼 뭐가 좋아요? 서울은 안 그래도 수요가 많은데 서울 수요 1 감소하죠. 돈 들고 지방 갑니다. 그럼 소고기 사 먹으러 서울로 와요? 아니잖아요. 지방에서 소고기도 사 먹고 지방 소비도 좋잖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비거주 1주택은 나빠. 투기야! 이런 이념이나 자기들 나름대로의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 시장이 왜곡이 되고 긍정의 효과보다 부정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